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추세선과 채널 강의 중에서 이제 시장 추세 환경에 맞는 선택적 요소로서 추세선과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과 채널, 뭐 하모니 패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격의 흐름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로. 전체 파동에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는 요소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세력이 그 부분을 선택해서 쓰면은 잘 맞는 거고, 아닌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어떤 반응은 하지만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상승장에서 이런 거예요. 상승장에서 채널 있잖아요, 그죠? 이게 행보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맞아요. 행보장 이런 식으로. 근데 상승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도달하잖아요. 그러면은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단선은 뭐예요? 우리가 밑단을 가지고 밑에 있는 선을 붙여서 이렇게 만든 가상의 선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여기가 저항이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 행보장이었어. 조종장이었어. 그죠? 그러면 굉장히 잘 지켜져요. 조종장이면은. 조종장이거나 행보장이었으면 이게 굉장히 잘 지켜져요. 굉장히. 잘 지켜져요. 여러 번 지켜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또 만약에 이렇게 이런 어떤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하락장에서 만들어진 채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으면 여기가 지지가 될까요? 하락장이면? 안 돼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또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잘 지켜지는 부분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보통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행보를 할 때 잘 만들어요. 그리고 파동상으로 본다면 채널은 보통 조정 파동에서, 그죠? ABC라든지 WX라든지 XY든지 조정 파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하는 게 이 채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널 가지고 임펄스를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채널로 임펄스 전체가 구성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근데 아주 옛날 책들을 보면은 마치 임펄스가 뭐 이렇게 1, 2, 3, 4, 5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채널이 그어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채널이 그어지는 임펄스는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채널이 맞춰지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보통 이게 1파가 가장 크면은 채널이 안 만들어져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채널이 아니라 뭐예요? 세기 모양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 3파가 가장 크면은 채널을 뚫어버린 거죠. 이렇게. 채널의 의미가 없고, 5파가 가장 큰 패턴도 확산형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채널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보통 채널은 조종장이거나 조종 패턴 ABC 지그재그나 플랫 이럴 때 잘 맞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종장에서 보통 채널이 유효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본다 치면은 조종장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수 타점 잡을 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과 채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전체 파동상, 그러니까 일렉트 파동도 알아야 되고 이평선도 알아야겠죠. 추세 환경을 알아야겠죠. 추세 환경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채널을 쓸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다, 이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채널과 추세선은 이 전체 추세 파동 환경이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선이가 그어지면 반응이 그어두겠지만은, 그죠? 일시적으로 이제 반응만 하지 그게 이제 유효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환경에서 이제 채널이라든지 뭐 추세선을 쓰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잠깐 반응을 하지만은, 그죠? 이게 유효성을 가지는 이제 라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줬어요. 이렇게 조정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조정을 주겠죠. 이렇게 선을 긋겠죠. 이것이 나오면은. 그래서 이거는 TP는 이 선을 닿았을 때 여기가 저항이 될 것이다.
그죠? 여기서 기술적인 저항은 나와요. 근데 큰 추세상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0이고 1이고 2고 만약에 이게 3의 1이고 이게 3의 2였어.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걸 뚫고 날아가 버린 거죠. 일시적으로 잠깐 저항은 나오겠지만은 여기가 말 그대로 추세가 반전이 될 만한 포인트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매수를 받아야 되는 라인이 되겠죠. 이쪽에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추세장이냐, 이제 연장 파동이 올라간 추세장에서는 이런 채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널의 상단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을 맞추는 것이고 환경을 찾는 것이고, 그건 이제 이평선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제 파동 카운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가 정배열 상승 추세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죠? 지지 라인이죠. 추세 상승 추세선하고 그 다음에 하단 채널 선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받아볼 만하죠. 볼만한 거죠. 유효성이 뭐냐면 유효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확률이 크다. 지지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승 이런 상태에서 상승 추세장에서 만약에 이제 하락 추세선, 그 다음에 채널의 이제 가상의 채널의 상단선이죠. 상단 채널선은 기술적으로는 저항이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숏을 들어가면은 안 되는 자리예요. 약간 약한 자리예요. 유효성이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 왜냐면 애초에 이 하락 추세선하고 상단 채널선은 가상의 선이야. 가상의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팔아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팔아야지만 저항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론적 선이라서 유효성이 약해. 그럼 어떻게 하냐? 전체가 정배열이고 상승 추세장이라면은 우리는 상승 추세선과 하단 채널선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상승 추세선하고 채널이 있다 치면은 어차피 상승 추세선하고 동일한데 닿았어. 그러면은 의심하지 말고 매수 받으라는 거죠. 상승 추세장이라는 전제가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매수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상승 추세 정배장에서 이게 뭐 만들다 보면 하락 추세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온다는 것은 고점을 한번 낮췄다는 거죠. 그럼 보통 뭐냐면 이게 ABC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 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유효성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추세선에서는 숏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뚫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선은 그냥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팔거나 숏을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상승 추세장에서 이 채널에 이제 상단선 있죠. 그러니까 상단선을 여기가 숏자리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선은 우리가 이제 숏자리를 쓰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성 있는 것은 항상 추세에 맞춘 거예요. 상승 추세장, 정배열장에서는 우리가 상승 추세선하고 하단 채널선만 활용한다 보는 거고 밑쪽이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하고 그 다음에 상단 채널선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발생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굳이 이제 롱을 잡지 말고 좀 기다렸다 잡든지 해서 어쨌든 기다릴 수 있는 자리를 보지 거기서 숏을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추세에 맞춰가지고. 거꾸로 이제 역배열장이라면은 역배열 하락장에서는 거꾸로죠. 이거는 뭐죠? 하락 추세선마다 다 숏을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단 채널선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죠. 이게 상단 추세선마다 다 그냥 무시하지 말고 부분에서 다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채널의 상단도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채널의 하단이 하락장에서는 뭐죠? 이렇게 하는 거죠.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단을 매수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상의선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기 나요. 없다고 생각하기 낫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락장에서도 뭐죠? 이렇게 해서 반등 파동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뭐죠? 하락장이기 때문에 아, 이거 반등 파동에 불과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세선의 유효성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깨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죠? 상승장은 밑쪽에 있는 선들은 다 매수를 받아볼 만한 선이에요. 그죠? 세력이 만든 선이고 매수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유효성이 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비추세 구간. 이 비추세 구간에서 횡보 구간이죠. 이게 상승장의 이제 상승 추세 속에서 나오는 횡보거나 뭐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횡보는 간에 이 횡보 구간에서는 ABC 구간 또는 WXY 구간에서는 채널이 굉장히 잘 지키죠. 켜지고 이 구간에서 하모닉도 잘 맞아요. 잘 맞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보통 이런 거죠. 플래그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 그래서 한번 조정을 줬어. 그럼 반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하고 그
그 다음에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를 가지고 그죠? 여기 있죠? 요 세 개의 선 포인트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서 선을 만들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복사해서 이렇게 쫙 붙여 넣어서 가상에 이게 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선은 실제로 존재하는 선이지만은 요거는 가상의 이제 목표치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 선을 닿으면 매수받으라는 거죠. 보통 이 상승 추세대 조정에서는 보통 이런 식의 흐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을 닿았을 때는 매수가 받아볼 만한 거죠. 이 연절에서는. 이건 뭐요?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에서의 이거 어떤 거죠? ABC 형태의 B추세. B추세 구간에서는 채널이 잘 맞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요게 잘 맞는 거예요, 채널이. 근데 이게 좀 더 강한 조정은, 전체에 대한 강한 조정을 줄 때는 보통 뭐냐면은 이런 한 단위보다는, 그죠? 이거보다 2배 형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채널을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요걸 또 복사해가지고 한 번 더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채널이 강하면 보통 2배까지도 오기도 하는 거죠. 이 채널의 2배 확장이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되죠.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이쪽에 맨 밑에 갭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유효성이 있는 구간, 상승 추세에서는 채널이 밑쪽에서는 다 지켜지고, 하지만은 위쪽 저항은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간을 맞춰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그죠? 상승 추세.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이나 선마다 다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1차적으로 보면은 이 지지라인 있죠. 이 지지라인, 요 지지라인. 저점과 지명의 선 있죠. 이 선에 닿으면은 또 매수가 다 들어온 거야. 보시면 이 언저리 왔죠. 이 언저리 좀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언저리 오면은 다 매수 받으란 거죠. 이 언저리면 다 매수. 그러니까 선마다 다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보면은 또 올라갈 때 보면 이제 이 선이죠. 그렇죠? 또 이 선에서 보면 이 언저리에 또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등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반등이라도. 또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요선 이 선이 뭐예요? 이 선이죠. 이렇게 보면 이 선 닿으면 또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럼 또 한 번 더 떨어지면 또 매수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또 들어와요. 또 떨어지면 또 들어온다는 거죠. 깨지더라도 바로는 안 깨져요. 튀어 오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깨지겠지. 그러니까 반등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이게 상승추세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횡보장이 아니라 추세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채널에 저항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일시적인 저항이 나오지만은 그냥 뚝고 가잖아요. 그죠? 그죠? 상승 추세장에서는 이렇게 안 통한다는 소리야. 그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가죠. 보통 이런 채널 가지고 TP를 잡으면은 여기가 TP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 갭이 있었기 때문에 세게 떨어지면 뭐냐면 보통 이거 2배 정도까지 떨어져요. 2배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배 정도면 대충 뭐 이런 라인까지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채널이란 것은 추세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정장에서는 굉장히 채널이 잘 지켜져요. 조정장에서는 보시면은 이렇게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채널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 이게 계획된 이제 행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획된 행보. 맞죠? 계획된 행보기 때문에 조정장에서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조정장에서는 굉장히 채널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이쪽 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내려가고 있을 때는 하락 추세는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보통 보면, 그죠? 그래서 요것도 뭐 이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죠? 채널. 우리가 이제 이 채널을 활용해서 매매할 때, 그 다음에 추세선을 가지고 활용할 때는 추세 방향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보세요. 이 지지라인 상승장이에요. 이번 강의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승 추세 장기예요. 정배열이고 이건 이제 뭐 이평선 봐도 되겠죠. 뭐 정배열 장이야.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아, 상승 추세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상승 추세선마다 다 매수가 들어오고 1차적으로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만약에 하락 추세선이었다가 이렇게 뚫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나왔을 때 이건 뭐예요? 지지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지할 수 있는 모든 라인마다 다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다시 닿으면 여기서 매수 받은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지의 유효성이 있는 것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요런 하락 트렌드 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이걸 뚫었어요. 그죠? 올라간 파동을 뚫었어. 그 1파워, 2파워, 3파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을 다시 닿았을 때 무조건 매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을 만들었다가 하락 트렌드 라인을 맞고 이거를 뚫었잖아요. 그럼 받쳤을 때 여기서 매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리테스트죠. 일반적인 리테스트. 조정 파동 이후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뚫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느 가격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여기서는 매수를 꼭 받아볼 만한 거죠.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좀 짧은 단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하락 추세가 있나요? 보시면은 여기서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 이렇게 연결하죠. 여기 딱 커.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밑쪽으로 안 줄자잖아요. 여기다 매수 막 이렇게 밑쪽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는 한 매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지금은 다시 한번 또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이제 조정을 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고점을 못 높이고 있죠. 이런 상태면 여러분들은 가상의 이게 조정의 흐름이라 생각이 들면 가상의 TP를 잡아놔야 돼요. 이 점과 조정이 여기서 끝났다 가정하면은 이렇게 잡고 최소한의 TP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좀 강하게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 깨지면은 이 선 하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효성 있는 선이 또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요 선. 요 두 개의 선들이 분명히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과 이 선 사이니까 여기 다음에는 매수를 받아볼 만한 거죠. 떨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해하시겠죠? 이런 레벨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쓰지 않은 또 트렌드 라인이 또 있나? 생각해보면 또 있죠. 바닥에서 이 라인들은 다 썼죠. 이 라인들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쓴 라인대가 어디죠? 이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하고 그죠? 이 트렌드 라인 남았죠. 요 선은 무조건 활용이 될 거야. 이 트렌드 라인은 무조건 활용이 돼요. 이 선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선도 유효성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영역이 들어온다면은 이거는 매수의 영역이 되는 거죠. 왜냐면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모든 상승 추세는 다 쓴단 말이에요. 이 여기 오면 무조건 매수 받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뭐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가상의 저항선이었단 말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선을 닿아도 이 선이 또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저항선이었다가 돌파됐죠. 그러면 다시 닿으면 또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 원리예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유효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닿으면 튀어올 거란 말이죠. 또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게 만약 하락장이었어. 그러면 이게 안 통해. 오히려 하락장이었으면은 여기가 무시될 거예요. 스타번팅하고 떨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하락장이었으면. 이해하시겠죠? 상승장이라기 때문에 모든 이탈 지지라인, 이탈해서 지지라인을 바뀌었던 지지라인하고 상승 추세선에서는 다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선이라는 선에서는 다 매수가 들어와요.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추세에 맞춰서 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상승장에서는 이게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수평 지지 라인뿐만 아니라 수평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추세선이죠. 지지 추세선에서는 다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배웠던 이제 추세선이 뭐 있죠? 지지력이 있는 것은 상승 추세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이었다가 그 다음에 돌파됐던 선. 그죠? 하락 추세선이었다가 이렇게 돌파됐다가 다시 닿을 때 여기 매수 나오는 이죠? 매수 나오죠? 요선하고 요선은 나올 때마다 다 매수를 받아보는 거죠. 거꾸로 하락장은 뭐예요? 하락장에서는 하락 추세 나올 때마다 그냥 겁먹지 말고 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거꾸로 또 뭐죠? 상승 추세선이었다가 그죠? 이렇게 이탈됐을 때 다시 닿으면은 저항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됐다가 여기가 저항이 되는 경우.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세선과 채널은 내 추세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상승 추세선은 상승력이 있는, 지지력이 있는 선들은 다 유효성이 있겠지만은 소위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의 선들에서는 그렇게 큰 유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보통 이러는 거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매매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치면은 상승장인데도 채널이기 때문에 채널이 거졌다. 여기 저항이 된다.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숏치고 홀딩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쭉 가버리죠. 여기에 숏을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게 1파고 2파면 3파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